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과는 고종사촌간이다. 그는 다방면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날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회귀 분석의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프랜시스 골턴은 우생학의 창시자이다. 우생학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유전적으로 우등한 종족과 열등한 종족이 따로 있으므로 우등한 종족은 늘리고 열등한 종족은 단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히틀러의 광적인 학살과 일제의 7.3.1 부대에 의한 생체 실험의 이론적 근거도 바로 우생학이었다. 이처럼 우생학은 학살과 인종 청소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끔찍한 학문이다. 그런데 골턴의 경험은 자신이 주창한 우생학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한 지역의 군중들이 황소의 무게를 추측한 값을 평균하자 거의 정확하게 실제 무게와 일치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확도가 황소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추측한 값보다 더 정확했다. 그러니까 황소 전문가가 아닌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추측한 값을 평균한 황소의 무게가 전문가가 단독으로 추측한 무게보다 실제 황소의 무게에 가깝더라는 것이다. 이러한 골턴의 실험은 우생학이 아니라 집단지성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집단지성의 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윌리엄 모튼 휠러 박사는 독립된 개체들이 하나의 유기체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휠러는 개미들에서 마치 개별 동물의 세포들처럼 이러한 협력 과정이 작동되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를 초유기체라 불렀다. 즉, 초유기체란 여러 개의 개별 유기체가 모여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꿀벌이나 개미처럼 여러 개체가 모여 하나의 큰 사회를 이루는 곤충들에서 나타난다. 이들 군락에서는 분업이 대단히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개체들은 혼자서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가였던 허버트 스펜서는 사회 조직에 초점을 맞춰 초유기체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사실 고도의 분업과 전문화가 이뤄져가는 현대사회도 초유기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각 독립된 생명체인 인간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데 사회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인다. 각각의 인간들은 그들 단독으로는 원활하게 삶을 존속해 나갈 수가 없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수행하면서 교환이라는 방법을 통해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해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초유기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꿀벌이나 흰개미가 군락에서 분리돼 개체로 살아남기가 어렵듯이 인간 사회에서도 개인이 사회와 격리돼 단독으로 생존하기는 어렵다. 휠러 박사는 개체로서는 미미한 개미가 공동체로서 협업해 거대한 개미집을 만들어내는 것을 관찰했고 이를 근거로 개미는 개체로서는 미미하지만 군집에서는 높은 지능체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지적 능력을 집단지성이라 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는 개체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한다. 못난 갑바치셋이 제갈량을 이긴다는 속담이 집단지성의 위력을 잘 설명해준다. 아무리 탁월한 개별지성이라도 보통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다. 무차별적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보통 사람들, 그리고 보통 기업들이 살아남는 길은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뿐이다. 먼저 조직을 구성하는 각 개인이 각자 나름대로의 정보와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록 그것들이 이미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괴짜 같은 해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정보와 견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에서는 집단지성이 발현되기가 힘들다. 비슷한 지식을 융합해봐야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나 조직은 집단지성을 창조하지 못해 낙후되고 만다. 또 개체가 자유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판단들을 집단 의사결정으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사이버 공간과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이 집단지성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은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조직은 잘못하면 중구난방이 되어 소멸하고 말지만 적절한 리더십이 이들을 안내해준다면 보통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발현해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성공 여부는 각 조직이 초유기체를 형성하느냐 아니면 각계 약진하느냐에 달려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능력으로 성공한다. 따라서 집단이 초유기체를 형성하면 성공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제잘난 멋의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까지 망치는 존재가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것은 집단지성 때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월 소득이 수천만 원이 넘는 상위 직급자들도 모두 집단지성이 그렇게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물론 그런 리더들이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조직을 떠나게 되면 마치 초유기체를 이룬 개미군락에서 떨어져 나간 개미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래 생존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런 집단지성의 힘을 아는 개개인은 우리는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힘을 합쳐 성공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